본격적인 겨울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봄빛 가득한 패키지가 초인종을 울렸다. 그 매트릭스 세일엔 한정판! 이 영상은 ASL몰의 제품 협찬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런너는 요만치 적은 편이 아닌데 왜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거지? 얼굴 파츠 이렇게 총 4가지 구성. 인쇄는 무난하게 잘 돼 있고 세일엔답게 노래하는 표정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표정은 왜 따로 포장돼 있는 거지? 핸드 파츠 위쪽에 세 쌍, 아래쪽에 세 쌍. 재질은 역시나 연질 PVC. 노란색 헤어 파츠 조형 해상도는 조금 낮은 편. 그것보다도 연질 PVC 헤어 파츠는 이제 그만 봤으면. 누크 시리즈 최신작의 머리가 커 보이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소재 때문인 것 같거든. 이거는 뭐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까? 습식대 칼은 2장. 작은 건 얼굴 디테일, 큰 건 소재 디테일. 한정판인데 이거 어쩐다? 설명서는 뭐랄까? 조립하는 흐름이 보통 생각하는 순서와 다르다. 파트 구분도 흐릿한 편이라 주의가 필요할 듯. 총알탄 사나이 1편과 3편, DC 타이탄즈 시즌1 에피소드 3개. 이게 뭐냐면 부품을 발굴하는 동안 틀어놓았던 영상들 목록이다. 총알탄 사나이 한 편당 1시간 20분 정도, DC 타이탄즈 에피 하나당 45분 정도, 총 4시간 15분 정도인가. 이러니 허리가 아프지. 한정판 세일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특징은 역시 핑크와 아이보리 조합의 화사한 색감. 그런데 이제 밀키 클리어와 카멜레온 코팅을 끼얹은 아이보리색 부품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표면에 옅은 보랏빛이 감도는 걸 볼 수 있었다. 언뜻 월광석을 떠올리게 하는 오묘한 색감이랄까?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 이거 뭐 굳이 데칼 붙일까 말까 고민 안 해도 되겠는데 지금도 충분하잖아. 밀키 클리어와 카멜레온 코팅이 자아내는 오묘하고 고급진 색감은 시각적으로 상당한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손은 즐겁지 못했다는 것이 함정. 팔을 조립하면서도 이렇게 애를 먹을 줄이야. 클리어 파츠의 단단한 물성은 발굴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느껴지긴 했는데 조립할 땐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겼었다. 클리어 파츠는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일반 파츠와 결합할 때는 되려 붕 뜨는 느낌이 들고 손이 아파 조립을 빨리 끝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클리어 파츠의 재질이 달라서 그런갑지 뭐 정도의 생각만 대충 갖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열어본 설명서 다 ABS였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눈을 비벼가며 몇 번을 다시 살펴봐도 설명서는 하나의 사실만을 전하고 있었다. 클리어 파츠의 ABS 맞음? 안 되겠다. 채찌기와 잼민이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잼민이야? 같은 소재라는데 경도가 다르게 느껴져. 왜지? 잼민이가 답했다. 설명서엔 똑같이 ABS라고 적혀있지만 클리어 파츠는 투명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성을 희생시킨 재질입니다. 예쁨을 위해 튼튼함을 제물로 바친 거죠. 그렇구나. 완벽히 이해했어. 잼민이의 말만 무턱대고 신뢰할 순 없어. 채찌기에게도 물어봤는데 PSPP를 언급하며 약간 엇나가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의견을 냈다. 부타디엔이란 성분이 빠지면서 투명함을 얻는 대신 탄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나저나 프라모델 조립 채널을 4년이나 운영하면서 ABS의 B가 부타디엔이란 사실은 처음 알았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세일엔보다 조립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런데 어쩌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대? 전문가님 도와줘요. 언박싱 파트의 설명서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조립하는 흐름이 보통 생각하는 순서와 다르다. 설명서에 안내된 조립의 흐름을 말한 거였는데 세일엔과 같은 구성에서 보통의 흐름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소체, 물고기 메카, 이너모드 변경, 무기 조립. 그런데 한정판 세일에는 약간 특이하다. 소체, 이너모드, 무기 조립, 물고기 메카. 마치 물고기 메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설명서 구성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 때문에 조립이 어려워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일반적인 구성은 아니다 싶은 인상은 있었다. 오리지널 버전도 이런 구성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건 덤. 설명서야 어쨌든 조인트 구성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ABS와 폼 2가지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당연히 폼 조인트. 장훈이가 심어준 폼 포비아는 여전하지만 내구성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만약 ABS 골랐다가 터지면 참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 대륙킷 앞에서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다. 언더게이트 겁나 많다. 물고기 메카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조형도 깔끔하고 억지 요소도 없고 단지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게 있다면 분명 상어인 것 같은데 투구새우가 보이는 거.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고기 메카 같은 건 무엇이 중할까 싶긴 하다. 이너모드 완성하면 그걸로 끝이지 뭐. 소체의 기본 조형이 마이키나의 그것이라 볼륨감은 부족하고 머리는 커 보이고 이너모드 고정 확정. 무기와 액세서리는 진짜 컨셉 하나는 확실했다. 세이렌이 바다의 요괴이자 노래로 유혹하는 존재인 만큼 삼지창과 방패, 마이크와 스피커의 구성, 물의 전사와 가수의 이미지를 잘 섞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트집을 잡아보자면 생선머리 형태의 고래 뿔 방패가 약간 튀는 느낌? 보관 실수로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도 그런 게 있었당. 할 수 있을 만큼 존재감도 미약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느낌. 스피커는 소스킬 미쿠처럼 작은 음성 유닛 하나 있었으면 끝내줬겠다 싶었는데 과육이지. 과육이야. 후기 첫 번째, 오리지널 세이렌 사진을 보다가 문득 뭔가 다르다 싶어 살펴보니 오리지널의 기계 팔다리가 인간형 팔다리로 교체돼 있었다. 잠깐 동안 이유가 궁금했지만 한정판 세이렌의 고급진 색감에 어울리지 않아 과감하게 기계 요소를 빼버린 것이라 멋대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기계형이든 인간형이든 어차피 이너모드 들어가면 다시 안 찾을 텐데 뭐. 후기 두 번째, 누크 매트릭스 시리즈의 특징 아닌 특징, 소체가 두 개지요는 이번 세이렌에겐 해당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부분이지만 소체 개수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겐 약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후기 세 번째, 단점이 없는 킷은 아니지만 카멜레온 코팅이 가진 장점 하나가 단점의 상당수를 커버한다. 혹여 기존 누크 라인업의 어두운 색감의 벽을 느끼고 세이렌의 조립을 미뤄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화사한 색감으로 재무장한 세이렌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단 나부터